이번 시간은 수익 비용에 대한 분기 연수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외상 매출금인데 제품 매출액 이렇게 있죠.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상품 매출액을 공부했어요. 근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제품 매출액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로. 근데 간혹가다 상품 매출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코드가 틀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액에 대해 약정 기일보다 30일 빠르게 해서돼요. 2% 할인.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매출 할인이 되는 거죠. 결국 대변의 외상 매출금 하면서 매출 할인은 2%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6만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차변의 매출 할인 제품 매출에 대한 거 6만 원, 그리고 차변의 현금 294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업사원에 대하여 새로이 명함을 인쇄하여 배부했다. 대금 9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명함 인쇄, 이것은 도서 인쇄비란 개념 과목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도서 구입한 것도 도서 인쇄비가 되는 거겠죠. 근데 명함 인쇄비도 마찬가지로 도서 인쇄비로 처리된다는 것을 아셔야겠어요. 다섯 번째, 분기별로 평가하여 목표 생산량을 초과 달성할 경우 분기의 다음 달에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7월 30일 생산직 지원에게 500만 원의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원천 징수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결국 상여금이란 별도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직원이죠. 따라서 제주경비 상여금 하시고 대변에 현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사무실 전기요금 13만 5천 원과 공장 생산 라인의 전기요금 1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이렇게 써요. 우리 판관비에서는 수도 강열비로 처리했죠. 따라서 사무실 전기요금은 수도 강열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장 생산 라인은 전력비란 별도 개정 과목이 있어요. 이것을 사용하게 됐어요. 제주경비는 가스 수도료하고 전력비로 나눕니다. 근데 판관비는 가스료, 수도료, 유류비, 전기요금 다 수도 강열비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전력비는 별도의 개정 과목이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보시면 당사가 속한 가방협회, 협회비 1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협회비는 공과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아홉 번째 보시면 경영전력과 관련된 서적을 교보문고에서 12,000원의 현금으로 급했다. 근데 마케팅 부서죠. 그러니까 판관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에 도서인쇄비 12,000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 보시면 공장 노무자 작업복을 구입하고 대금 64만 5천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비용으로 계산할 것. 이렇게 작업복에 대한 것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공장 노무자죠. 따라서 차변의 복리후생비, 제주경비, 대변의 현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째 문제 보시면 외상매출금 300만 원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정기에 파산했어요. 그러면 정기에 회계 처리를 했는데 정기 회계 처리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동금액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근데 그 다음 게 중요하죠.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정기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는다. 만약 중요한 경우에는 정기재무제표를 수정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정기 회계 처리 누락은 대변의 외상매출금, 차변의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충납금이 되는 거죠. 근데 중대한 오류가 아니므로 단기에 전액 영업의 손익, 즉 영업의 비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대변의 외상매출금, 차변의 정기 오류 수정 손실 3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 중요하다고 하면 이익잉여금 개정 과목은 똑같아요.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인데 이익잉여금에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3번째, 미지금 2,500만 원 중 2,300만 원 당자 수표를 지급하고 200만 원은 면제받았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차변의 미지금 그리고 대변의 당자 수표 당제금이죠. 2,300만 원, 200만 원은 채무 면제 2,
이것은 영업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15번째 보시면 당사는 경영부진으로 누적된 결손금의 보전, 즉 결손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대주주로부터 자기하수표 1억 원을 증여받았다. 결국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죠. 그리고 대변의 자산 수중익, 이것도 영업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16번째 보시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장부가액 200만 원의 상품이 소실되었다. 당 회사는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결국 재해를 입은 거죠. 따라서 대변에 상품하면서 타개정 대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영업의 비용인 재해 손실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째, 수혜 이재민을 위한 성금, 결국 기부금이죠. 100만 원을 자선단체 현금으로 지출했다. 그러면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18번째 보시면 소실된 제품 원가 1000만 원에 대한 보험금 700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당사는 사면 화재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이것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총회법으로 회계 처리되겠죠. 근데 7월 17일 날 재해시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국 대변의 제품에 타개정 대체하면서 차변에 재해 손실했죠. 근데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보험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보통예금계좌로 받은 거죠. 따라서 차변에 보통예금하면서 대변에 보험금 수익 또는 보험 차익, 이렇게 회계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총회법은 비용 전체를 인식하고 수익을 별도 인식한다는 게 총회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19번째 문제 보시면 구글에 선적한 제품, 선적일자가 6월 25일이에요. 그때 환율은 1200원이죠. 3000달러가 지금 현재 8월 26일 날 보통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됐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선적치 환율, 여러분들이 외화 나왔을 때는 달러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환율을 곱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제품 매출 3000달러 적고 1200원 하면 36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200원을 곱하시면 36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외환 차손익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즉 외환 차손익은 회수가액이 얼마? 3,000달러에 지금 현재 8월 26일이죠. 1,300원 곱하시면 39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장부가액은 360만 원이죠. 얼마 이익 봤어요? 30만 원 외환 차익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차변의 보통예금 얼마 환율은 1,300원 곱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39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3,000달러인데 1,200원이죠. 360만 원. 따라서 대변의 외환 차익 30만 원이 나타난다는 거. 따라서 외화로 나타났을 경우 여러분들이 처음 할 경우에는 그냥 달러로 적어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환율을 곱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했죠. 어떤 개정 과목? 작급을 사용한다는 거. 즉 2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하면서 차변의 작급 하면서 판관비죠. 그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번 같은 것은 이제 특이한 개정 과목이 나온 적이 있어요. 판매부서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입주해 있는 주 오피스텔 관리실로부터 7월분 관리비 3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바로 지급했다. 즉 건물 관리비란 별도 개정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관리비로 조회해갖고 건물 관리비를 찾으셔야 돼요. 따라서 차변의 건물 관리비, 판관비,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